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안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죠? 마케팅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업용 소프트웨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영업 담당자들에 의한 B2B 세일즈를 통한 고객 창출이에요. 기존에 뭐 제가 옛날에 다녔던 뭐 오라클이라든가 뭐 SAP,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물론 그들도 채널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SI 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리셀러들이 이제 대신 팔아주고 주로 이제 본사는 뭐 마케팅 영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프로스펙팅을 잘 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데모 시연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아무튼 경쟁을 통해서 거기를 이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전통적인 그냥 세일즈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업 고객은 고객이 명확히 있잖아요. 건물 삼성은 어디 있어요? 삼성 본사 우리 알잖아요, 다. 모르나요? 뭐 LG 본사 어딘 다 알아. 뭐 쌍용, 뭐 대림, 뭐 모든 회사들의 주소 다 알고요. 전화번호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심지어 담당자까지도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담당자 연락처를 못 찾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죠. 뭐 구글링에서 찾을 수도 있고 링크드인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뭐 소개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세미나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을 또 리드시트를 받아가지고 또 구할 수도 있고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죠. 기업이 뭐 전국에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거 참 다행인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특히 B2B 영업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웬만한 회사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뭐 서울에 다 있고 뭐 강남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판교에 있고 뭐 구로 이런 산단 위주로 또 있잖아요. 물론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전화 걸고 방문 약속 잡고 뭐 이메일로 제안서 보내고 또 미팅을 어레인지 해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줍니까? 또 잘 안 만나주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나고 두 번, 세 번, 10번 시도해가지고 뭐 100번 시도해서 그 중에 한두 번 또 이제 어콰이어 되는 그런 패턴을 따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통용되어 왔던 방법인 거죠.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올드한 방법이라고 나쁜 방법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법론들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너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뭐 영업사원도 없고 아무도 영업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많이들 그 유혹에 빠지는 게 뭐 유혹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 대리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되게 많아요. 뭐 글로벌 기업이나 뭐 국내에도 아주 주요 벤더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벤더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이제 유명한 회사들은 직접 안 팔아요. 직접 파는 분야도 있지만 이제 100%뭐 그런 거 다 없어요.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은 직접 파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총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리셀러. 그래서 리셀러가 대신 팔아주고 마진을 챙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벤더사에서는 뭐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이제 콜레테럴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리셀러들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저희가 신생 기업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뭐 제품이 좋고요,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맡기는 거죠, 영업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업력이 좀 된 그런 벤더사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렇게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그거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장의 검증을 100%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시장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게 많아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의 업그레이드를 거듭해야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내가 개발자들이 딱 만들어서 고객한테 그걸 릴리즈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베타 버전이네 무슨 버전이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몇 개월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다양한 고객군들도 있고 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검증을 몇 개월 만에 한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그 피드백을 직접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리셀러를 통해서 영업을 시키면 그들의 버퍼를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한 보다는 시장을 모르게 돼요. 시장을. 그 리셀러들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쪽 업계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해온 분이에요. 척하면 척, 그 메커니즘을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냥 순수하게 맡긴다? 나는 시장을 모르는데? 완전히 사기당하기 딱이죠. 저한테 걸리면 거의 죽음일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개발만 하고 리셀러한테 판매는 맡기겠다? 굉장히 들을 땐 이상적이잖아요. 우리는 개발에만 집중하겠다. 뭐 실제로 뭐 외국에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각종 계약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각종 그 조건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는 납품하고 땡이 아니에요. 유지보수도 해야 되죠. 또 넷뉴에 대한 라이센싱도 그냥 유저 베이스로 할 건지, 그 사스 개념으로 할 건지, 인하우스로 서버에 그냥 박는 걸로 서버당 과금 체계로 할 건지, 또 나중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은 투입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영업에 다 해당되는 건데 또 개발자가 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거를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그 영업의 그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국제 정치 외교에서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하호호 이렇게 뭐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대표가 뭐 떠나게 되고 또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되고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안 바뀌더라도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비즈니스 환경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약속을 손에 걸고서 했던 게 평생 가고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 보죠. 제가 너무 매몰차게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을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사실은 우리의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아틀라시안 기법이에요. 아틀라시안은 이제 호주 회사잖아요. 호주에서 탄생한 정말 그 엄청난 회사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뭐 포춘 뭐 500 기업들의 뭐 80%가 아틀라시안 제품을 쓰고, 뭐 트렐로 뭐가 있죠? 트렐로가 있고, 컨플런스, 또 뭐가 있더라? 지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그 옛날 창립자였던 그 플라이휠 전략이라는 거를 얘기해서 되게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2015년에 이제 IPO를 했으니까 이제 아마 그때쯤에 회자가 됐을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그건 기본이죠. 제품을 잘 만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하지가 않죠, 당연히. 우리끼리 만든 거니까. 고객이 써보질 않았으니까. 아직 베타 버전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싸게 팝니다. 싸게. 저의 판단을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엔터프라이즈 위주의 시장. 근데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경쟁을 다이다이 뜨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싸게 판다. 싸게 팔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대신에 많이 팔면 된다. 그러니까 싸게 많이, 그러니까 박리담회예요. 박리담회를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통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B2B 세일즈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오니까 온라인에서 팔겠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에 무슨 자사몰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뭐 판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뭐 알려져야지, 그것도 뭐 사람들 유입량이 있어야지 뭐 와서 그걸 뭐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들 뭐 자사몰 하나 만들어놨는데, 덩그러니 만들어놨는데 하루 유입량 뭐 10, 20밖에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쿠팡이나 뭐 올리브영에 납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유통 채널을 끼는 이유가 우리 마케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당한 대가를 약 25%, 30%의 그 마진을 내고 그걸 손해봐서라도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파는데 온라인에서 팔려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돈을 못 벌죠.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만 해도 굿, 베러, 베스트 가격 정책이 있잖아요.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슬랙 같은 경우, 슬랙도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만 그 기능적으로 제한을 걸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채팅, 그게 이제 채팅 프로그램인데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근데 사내 메신저를 나중에 검색을 하려면 히스토리가 남아야 되고 그걸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그 대화 내용을 검색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검색이 아마 2만 단어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내에서만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돈을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무료로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응당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스 소프트웨어 과금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파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팔고 땡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런 고객들, 이 고객은 우리가 아직 듣보잡일 때 우리 제품을 너무 고맙게 써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파워 고객입니다. 뭐 얼리 어답터라고 해도 좋죠.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사실 저도 정말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컨설팅을 처음 할 때, 지금이야 컨설팅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시작할 때 제가 뭐 알려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를 알고서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신기해요. 2016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업자를 차리고 이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물론 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렸죠. 하지만 저에 대한 뭐 평판이라는 것도 없고 레퍼런스도 없는데 왜 나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반드시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첫 고객. 그 첫 고객을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감동시켜줘야 되거든요. 정말 해서 성공을 시켜야 그분이 입소문도 내고 또 이게 어딘가에 평판이 남고 또 요즘 고객들은 또 만족을 했으면 또 온라인상에 또 이렇게 이런 거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인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틀라시안 개발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개발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이거는 사실은 다니엘 핑크가 주창했던 건데 전진 배치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 아마 되게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엔지니어들이 나서서 세일즈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는 물건을 막 어디 나가서 팔아온 게 아니고요. 무료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그 파워 고객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거 좀 잘해주세요.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거 런타임이 너무 느려요. 뭐 API 연동이 안 되는데요. 각종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줘가지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 엔지니어 포럼을 열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차 한잔하면서 만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불편했던 점, 뭐가 불편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로 만들 그런 의지가 있고 정말 우리는 앞으로 정말 그렇게 골리앗으로 갈 그런 의지가 있는 회사인데 피드백 좀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이라도 제대로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영업이 없는데 아틀라시안은 영업사원이 없었잖아요. 아, 제가 이 설명 안 드렸구나. 아틀라시안의 그 플라이 휠 전략은 전통적인 영업사원, 그러니까 그들이 아웃바운드 세일즈를 하지 않고 워드 오브 마우스, 입소문으로 영업 마케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영업사원이 없는데 누가 영업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영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뭐 크게는 두 개, 그러니까 크게 좀 잡으면 두 개, 좀 세부적으로 잡으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은 첫 번째는 전통적인 B2B 아웃바운드 세일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다른 분들이 다 해왔던 그걸 따르든가.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네? 그럼 어떡하지? 리셀러들한테 그 영업을 맡기는 거. 좋긴 한데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위험한 방법이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틀라시안의 플라이휠 전략인데 그 방식이 제가 볼 때 베스트예요. 스타트업한테는. 근데 뭐가 문제다? 개발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마 저는 뭐 개발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개발자분들은 그렇게 내가 나서서 고객을 만나는 거 글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을 아마 찾아야 될 거예요. 찾아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방법이라도 다 챌린지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쉬운 건 없죠, 당연히. 쉬운 거 없으니까 챌린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뭐, 고민을 해도 뭐 답이 안 나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